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프론트 패널에 생성한 문자 인디케이터를 깜빡거리게 점등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현재 살아있는지를 이제 어떤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로 어떤 인디케이터, 문자 인디케이터를 점등하면서 뭔가 동작 중일 때는 어떤 스테이터스를 계속 문자열로 표시하면서 깜빡거리게 표현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문자 인디케이터의 그 속성 중에서 보이기 속성을 토글링 하면서 보이게 했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가 이렇게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실습할 때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문자열 값을 입력받기 위한 입력 문자열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문자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캡처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만 표시가 됐고요. 이 아래쪽에 캡처한 부분은 이제 위쪽에 있는데 두 개의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이제 병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위의 화일 루프에서처럼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는 출력 문자열에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문자열 출력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이제 깜빡거리게 운영하고 싶으면은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값을 참, 거짓, 참, 거짓 이런 식으로 토글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글링을 손쉽게 하는 방법은 이 화일 루프 테두리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불리언 상수로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을 이 n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토글링 해주면서 토글링한 값을 이 문자열 출력에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5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문자열 출력 인디케이터가 깜빡거리게 동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방법보다는 이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메인 VI의 문자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변경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블록 다이그램에 이제 코딩하는 어떤 코드 사이즈가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냥 코드를 풀어 헤쳐서 메인 VI에서 운영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메인 VI에 코딩을 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작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과 같이 어떤 서브 VI 형태로 모듈화를 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VI 형태를 보면은 화일 루프가 있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입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화일 루프는 한 번만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 테두리에서는 shift 레지스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 공간으로 이전의 값을 이 shift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참조 번호를 입력받고요. 그래서 이 참조 번호는 메인 VI의 문자 인디케이터의 참조 번호를 인가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자 인디케이터에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값 정보를 이렇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과 그 다음에 보이기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값은 입력 문자를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이기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서브 VI의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가 수행이 될 때마다 shift register 값은 토글링이 되면서 값이 저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VI에서 보셨을 때 shift register가 보이지 않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브 VI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코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메인 VI 측면에서는 코드의 복잡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 많이 구현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에 대한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두 개의 화일 루프는 정지 버튼이 거짓으로 설정이 된 다음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화일 루프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문자열 인디케이터 점등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를 다시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 선택하시고 Ctrl C, Ctrl V 하신 다음에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블링크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프론트 패널에서 자,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러 클러스터 입력과 자, 그 다음에 에러 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시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선택하셔 가지고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 blk st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콘 형태만 보더라도 어떤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입력 문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문자열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입력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가셔서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참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에서 다시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번호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문자열 참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둘 다 자,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 텐데요. 우선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자,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운영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 형태로 코드를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register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shift register는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수행한 결과값을 이 shift register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자, 두 개를 인가받는데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참조번호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문자열 참조라고 하는 메인 VI의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참조번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퍼티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선택하시겠고요. 자, 모든 것을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값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이기 속성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자, 다음과 같이 shift register를 인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n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not 함수의 출력값을 다시 shift register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register 값을
다시 다음과 같이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케이스 구조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서브 VI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커넥터 패널 마저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번호가 있죠. 자, 메인 VI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메인 VI에서 참조 번호를 위에서 봤기 때문에 자, 왼쪽 위쪽을 문자열 참조로 인가하겠고요. 왼쪽 상단을 자, 입력 문자열을 인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가 동작을 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 메인 VI에서 확인해 볼 테고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인 VI로 가서 자, 우선 서브 VI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에서 자, 입력 문자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입력 문자열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우선 입력 문자열의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디케이터로 바꾸신 다음에 자, 출력 문자열이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서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속성을 바꿔볼 텐데요.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다음에 자, 트랜스페런트를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자, 보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클릭을 테두리를 잘 클릭을 해줘야지 이게 완전히 속성이 자, 적용이 되거든요. 잘 안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색상을 하나는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이 자,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 문자열을 출력 문자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 문자열은 제가 랩뷰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선택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코드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난 상태고요. 자,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은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색상을 자,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출력 문자열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블록 다이그램을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자, 화일 루프 하나를 이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안에서 자, 정지 조건에 대해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아래쪽에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 그 다음에 자,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입력 문자열을 출력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ms 주기로 폴링을 하겠다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출력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깜빡이는 동작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에서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일 루프에서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참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이도록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n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값을 톡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깜빡거림 현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로 관련된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출력 문자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깜빡거리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메인 VI에서 화일 루프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화일 루프를 하나 또 새로 만들겠고요. 자, 그리고 서브 VI를 관련된 쪽에 넣어 주시겠고, 자, 출력 문자열에 마찬가지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는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우선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는 이 정지 버튼을 반드시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화일 루프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서브 VI 입력으로는 입력 문자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동일한 값을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했는데요.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출력 문자열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바꾸기 위한 거기 때문에 출력 문자열 2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참조 번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이 참조 번호를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해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1개월 변경하셔가지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코드도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두 개의 코드를 봤을 때 코드의 복잡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브 VI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메인 VI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인 VI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의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추가로 기능을 더 어떤 출력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내가 더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서브 VI를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서브 VI에서 다양한 속성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유지보스나 그 다음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 아래쪽 코드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작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필요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함수 팔레트 닫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동작이 동일하게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를 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현재 프로그램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아니면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떤 스테이터스인지를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특정 문자열을 이제 깜빡거리게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메인 VI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